감사합니다.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영화를 쭉 보면서 한 영화를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가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사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상영비 가처분 결정을 내린 너너의 측에 같이 영화를 감상하자고 청구장을 보냈거든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혹시 오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영화를 안 보고 고소를 했다고 하길래 영화를 찍을 봐야죠. 보고 고소할 만한 거를 고소하자 이랬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역시 안 보신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정재영 감독님께서 기획을 하셨는데 토론 프로를 보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엔 사실은 정재영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영화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야, 영화가 있는데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또 뭔데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네가 이 영화 만들고 나면 세상이 너한테 색깔을 씌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 거짓말만 안 하면 색깔 씌우던 말고 예술하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천안함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때 저 되게 흥미는 항상 굉장히 흥미 있었던 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게 이 영화를 제가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어떤 논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종북 좌빨들이 있다. 저 거기서 체포 먹었어요. 나도 명쾌하지 않은데 나도 종북 좌빨이 되는구나. 나도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데 야,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영화를 만들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자나 상대 패널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사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머리에 담고 있었을 때 바로 신창설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저는 그게 재판에 걸려있는지도 몰랐어요. 신창설 씨를 만났더니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어떤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이. 근데 그 재판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대요. 사실은 저는 그 재판을 누군가 다큐멘터리로 쫓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판정을 편을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직성의 문제를 영화를 통해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그때 없었고 백수호 감독을 찾은 거죠. 찾아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선뜻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영화가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처분 신청 제가 이제 법원을 받고 좀 놀랐는데 저는 그 5분이 전부 다 이 영화를 보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그분들, 특히 이제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영화를 아직 안 본 상태에서 누군가의 얘기만으로 듣고 이제 법적인 액션을 취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화만 보면 그분들과의 오해는 좀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오셔서 같이 보고 이제 뭐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초청을 한 건데 오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신상철 씨 의견과 이종희 씨의 의견은 일단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취재한 모든 영화상에 나오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 중에 하나가 좌초였습니다. 좌초까지는 다 좌초는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이후에 뭐냐를 가지고 이제 생각들이 다 나눠지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범위를 찾아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영화는 우리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만 소재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신상철 씨 같은 경우 뭐 법적으로 들어오고 이종희 씨도 뭐 협박 비슷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메인들이었던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철 씨가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 혹은 뭐 이종희 씨가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전주 이후에 경험하는 건 좌우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메타시즘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좌냐 우냐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는 좀 확신이 있고, 신문에서 우리 영화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이 썼던 그 팩트, 사실에 근거한 다큐멘터리가 된다. 이거를 저는 똑같이 우리 초등학교 때 왜 장난하듯이 저도 반사하고 싶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뭐 얘기되어지는 것들은 저는 우익 쪽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메카시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저는 이 영화를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 영화일지라도 저는 상영되는 게 막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건 당연히 관객의 몫이고요. 지금 이렇게 돼서 공격받는 건 제가 아니라 저는 일반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관객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그때 없었고, 백수호 감독을 찾은 거죠. 찾아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선뜻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영화가 됩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처분 신청 제가 이제 여분을 받고 좀 놀랐는데, 저는 그 5분이 전부 다 이 영화를 보면 뭐 오해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 특히 이제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영화를 아직 안 본 상태에서 누군가의 얘기만으로 듣고 이제 법적인 액션을 취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화만 보면 그분들과의 오해는 좀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오셔서 같이 보고 이제 뭐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초청을 한 건데 오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신상철 씨 의견과 이종희 씨의 의견은 일단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취재한 모든 영화상에 나오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 중에 하나가 좌초였습니다. 좌초까지는 다 좌초는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이후에 뭐냐를 가지고 이제 생각들이 다 나눠지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범위를 찾아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영화는 우리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만 소재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신상철 씨 같은 경우 뭐 법적으로 들어오고 이재훈 씨도 뭐 협박 비슷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메인들이었던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철 씨가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 혹은 뭐 이종희 씨가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전주 이후에 경험하는 건 좌우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메타시즘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기획을 하셨는데 토론 프로를 보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엔 사실은 전정원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영화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야, 영화가 있는데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또 뭔데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네가 이 영화 만들고 나면 세상이 너한테 색깔을 씌울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아니 뭐 거짓말만 안 하면 색깔 씌우던 말고 예술하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천안함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저 되게 흥미는 항상 굉장히 흥미 있었던 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게 이 영화를 제가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어떤 논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정복 좌빨들이 있다. 저 거기서 체코 먹었어요. 나도 명쾌하지 않은데 나도 정복 좌빨이 되는구나. 나도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데 야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뭐 제가 영화를 만들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자나 상대 패널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사회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머리에 담고 있었을 때 바로 신창설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저는 그게 재판에 걸려있는지도 몰랐어요. 신창설 씨를 만났더니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어떤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이. 근데 그 재판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대요. 사실은 저는 그 재판을 누군가 다큐멘터리로 쫓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판정을 편을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직성의 문제를 영화를 통해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영화를 쭉 보면서 참 영화를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가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사회, 이렇게 경직가 있다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상영비 가처분 신청을 내린 너너의 측에 같이 영화를 감상하자고 청구장을 벌였거든요. 근데 대단히 여기 혹시 오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영화를 안 보고
고소를 했다고 하길래 이번에 저걸 봐야죠. 너무 고소할 만한가 하는 걸 검토를 좀 하자. 이랬는데 그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역시 안 보신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